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험관하기 과정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과정은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5일 배양까지 난자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을 이제 체외에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기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배아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3일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요즘은 이제 5일 배양을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일 배양까지 간 다음에 세포가 아주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세포를 조금 떼내서 이 배아가 과연 염색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정상이고 잘 착상이 될 수 있는 배아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관하기 자체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배아를 배양도 잘 시켜서 5일까지 키워야 되고요. 그 배아의 그 세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세포를 안전하게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숙련된 배아 전문가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요즘은 이제 많이 PG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추출된 그 세포를 거기에서 이제 DNA를 또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쫙 분석을 해서 이 배아가 염색체가 정상인지 유전병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아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 중에서 가장 최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배 저도 듣고 되게 웃겼는데 하여튼 통과를 했다 이제 이런 금방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 분자 생물학적인 그 분석 방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DNA를 추출해서 요즘은 이제 NGS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 염색체를 분석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5일 배양을 해서 거기서 조직을 떼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보내면은 하루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조직 검사를 한 다음 PGT를 보낸 다음에 수정란을 배아를 동결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면 되지만 보통은 이제 2, 3일 정도 후에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을 일단 떼고 동결을 하죠.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조직을 떼서 동결을 해서 그 기관에 전문 기관에 이송을 해서 거기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배아가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 배아는 이제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되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기승전 시험관 할 때는 항상 기승전 나이. 안타깝지만,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수정란이 PGT를 다 통과해서 염색체가 다 정상이면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퀄리티도 중요하고, 내막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석을 해본 연구가 있어서 보니까 통과한 배아도 나이에 또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결국은 PGT를 해서 정상인 경우에도 또 등급도 좋아야 되고, 나이가 젊을수록 결국은 또 더 잘 되더라. 그렇습니다.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PGT를 할 정도의 그 퀄리티는 됐으니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죠. 수정란이 너무 발달이 느리거나 뭐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투명대를 또 구멍을 내서 조직 검사를 하기에는 또 데미지의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PGT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배아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 확률을 내는 게 사실 개개인한테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심한 환자를 했느냐, 그냥 케이스별로 다 다르죠. 막 유산이 되고 정말 염색체 이상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정상이 많이 안 나올 것이고, 그게 우리의 그 데이터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뭐 몇 명을 해가지고 몇 프로가 정상 배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배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궁금하니까 나이별로 이것도 비정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정상 비율이 예, 나이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20세, 25세, 30세 여기까지는 이렇게 예, 정상 비율이 많아요. 그러다가 한 37, 8세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40세부터 한 60%가 비정상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어제 다르고 한 달 다르고 뭐 올해 다르고 그러다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41세, 42세, 43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그 비정상률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PGT를 해도 맨날 비정상이어서 이식을 못하고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식 가능한 정상 배아가 없을 확률이 이렇게 40세부터는 엄청 올라가죠.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염색체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전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유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런 분들에서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항상 정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전좌일 경우에는 이제 정상 확률이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냥 전체 염색체를 다 분석해서 그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색체 이수성을 분석한다고 하거든요. 숫자가 이상한가 이걸 분석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네,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PGT 방법에서 여기 이제 그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렇게 예, 익시, 예, 미세 조작, 예,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정자라든지 이런 걸 그냥 자연 수정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세포가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 이렇게 예, 찔러 넣어서 예,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찔러 넣어서 하나씩 수정을 예, 이렇게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2세포기, 그 다음날 이제 4세포기, 8세포기, 그다음 이제 4일 배양, 5일 배양 이렇게 예, 배아가 발달되게 되는데 예, 배아는 물론 이제 5일을 갈 수 있으면 5일 배양에서 하지만 3일이나 4일 배양에서도 PGT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3일에서도 많이 했답니다. 예, 그래서 요 세포가 그렇지만은 세포 수가 적으니까 여기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퀄리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요즘은 대부분 5일까지 키워서 5일 배양에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할 수는 있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예, 옛날에는 다 3일 배양, 5일 배양까지 잘 안 키웠으니까 3일 배양에서 그 할구 세포를 하나를 떼었어요. 하나 또는 두 개. 그걸로 진단을 하고 그랬죠. 예. 조직 검사하는 예, 동영상도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5일 배양까지 예, 키워서 예, 그 투명대, 그 배아를 싸고 있는 그 투명대에 이렇게 레이저로 미세하게 구멍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펫으로 요 트로펙터덤이라고 하죠. 외배엽으로 될 부분을 예, 세포를 몇 개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막 아이고 배아가 데미지를 받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예. 아주 세포 몇 개를 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수정란의 퀄리티가 좋으면은 뭐 이렇게 떼내도 또 막 발전을 금방 또 발달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서 4일 배양을 왜 했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막 발달 지연이 돼가지고 뭐 퀄리티가 안 좋아서 4일에서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사정상 그냥 날짜상으로 그냥 한 걸 수도 있고요. 이게 퀄리티가 좋으면은 당연히 키워서 하루 정도 이제 지났을 때 그 5일 배양을 가면은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4일 배양보다는 조금 예, 리스크가 있겠죠. 3일 배양까지밖에 안 간 거니까 얘가 4일 갔다가 또 5일 배양까지 잘 발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3일 배양인데 퀄리티가 좋았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5일 배양까지 아예 해서 하든지 아니면 4일 배양 정도에서 그냥 PGT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일 배양에서 해동해서 5일 배양 키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다 일단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해동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네, 그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냉동 해동 기술이 거의 정점에 달아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해동을 했는데 얘가 퀄리티가 안 좋아졌다면 이 수정란 자체의 퀄리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해서 원래는 안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해동을 해서 얘가 죽었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PGT를 할 때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 작은 그 배아는 이제 배양을 시킬 때 절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아주 숙련된 기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직을 또 이렇게 잘 떼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데미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PGT를 해서 임신되신 분들이나 이런 데이터가 다 보여주고 있듯이 그 PGT로 해서 수정란이 막 데미지를 받아서 성공률이 떨어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초창기엔 당연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이렇게 그 축적되기까지는 뭐 10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PGT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투명대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거를 얼리는 게 굉장히 그걸 어떻게 얼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때는 얼리는 그 기술이 PGT에서 그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이걸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PGT는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염색체나 뭐 이런 유전 질환을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체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 배아에서 세포 몇 개를 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DNA를 많이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증폭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막 다 알아내고 막 돌연변이도 알아내고 막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염색체 숫자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유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염색체 수적인 이상, 이런 게 타겟이고, 뭐 미세결실이랄지 뭐 염색체 숫자 자체가 몇 배수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그 DNA 숫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전좌라든지 염색체의 서로 일부가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전체 양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그 세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단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PGT를 한 다음에는 임신이 됐다 그럴 경우에 꼭 우리가 그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통해서 꼭 확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진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PGT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주 적은 세포를 가지고 증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오진의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꼭 임신을 하게 되면은 확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 기술이 좋아져서 그 한 10주 그 전후에 다 그 육모막 유모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니프티라고 그래서 그 엄마의 혈액에서도 태아의 DNA를 검출해서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물론 니프티는 확진 검사는 아니고 니프티 역시 그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좀 의심이 되면 결국은 그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로 확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 검사는 16주 정도에 하게 되니까 조금 그동안에 이제 그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육모막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일찍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8주부터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대원칙은 가능한
가능한 젊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뭐 직장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뭐 굳이 막 할 수는 없죠.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영양제도 드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조금 이제 저기 수면 관리도 잘 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 관리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신선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5일 배양까지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일 배양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내면 하루 정도면은 이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나 문제는 이제 6일째에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5일 배양을 조직 검사를 해서 6일째 이식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체외에서 배양시키는 거는 5일 이상을 하게 되면은 좀 착상률이 떨어지는 거로 돼 있긴 한데 좀 제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결과는 그래도 임신이 뭐 그렇게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얼려놓고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 좋을 때 그럴 때 이식을 많이 하죠. 신선으로도 6일째 이식 가능합니다.